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키 만세 채널의 오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좋은 날씨 여러분들 다들 잘 즐기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은 세금이란 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 세금을 걷어들여야지 나라가 운영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생활 곳곳에 그런 세금들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평생을 살면서 세금을 얼마나 내고, 그리고 과연 내가 제일 많이 내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만하죠? 그죠? 저만 합니까?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여러분들께 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죠,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과연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자, 축소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국세. 국세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국세와 관세. 관세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내국세. 그 중에서도 우리는 소득세. 이 소득세라고 하면 우리가 번 수입에 대한 세금이죠. 마찬가지로 법인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이죠. 네. 그리고 상속증여세.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상속인들이 물려받았을 때 내게 되는 세금. 증여세.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이전했을 때 그 이전에 대한 세금.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요즘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네. 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대가의 10% 항상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다 나머지 뭐 개별 서비스, 주세, 인지세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크게 국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다음 지방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보통세와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예전에는 취등록세였는데 등록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로 통합이 되죠, 그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세무사업을 하려면 등록면허를 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그런 세금이죠. 네. 굳이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에 항상 연결돼서 1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소비세 내시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1년에 한 번씩 자동차세 납부하시죠, 그죠? 그리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 세금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골라보세요. 힌트 여기 안에 있습니다. 네. 다들 아마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랑 같은 생각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는 역전됐어요. 소득세가 1등이에요. 소득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게 소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세 내용을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수입 실적 추이입니다. 네.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017년도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는 아직 수입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대한 소득세가 2019년도 5월 달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뭐 통계를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자, 보시면 2011년도부터 한번 볼게요. 이 단위는 조원입니다, 조원. 자, 소득세 보시면 42.3조 원. 그죠? 2011년도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51.9조 원. 부가가치세가 1등이었죠, 그죠?
그리고 법인세가 여기서는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3등이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막 쭉 이렇게 가다가 뭐 항상 소득세와 법인세는 비슷하게 갑니다. 늘. 근데 보시면 2013년도에 일단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했습니다. 그죠? 뭐 제가 뭐 정치 얘기는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뭐 저는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립니다. 자,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많이 올랐죠. 그죠? 법인세는 조금 줄고 그리고 부가치세는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네. 자, 2015년도 여기서 여러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소득세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60.7조 원. 네. 그리고 부가치세가 2등으로 올라갔죠? 54.2조 원. 그리고 법인세가 45조 원으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조세 수입의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가죠. 그죠? 순위가. 자, 2016년도도 한번 볼게요. 추경 볼 필요 없고 수납에 볼게요. 네. 자, 결론. 소득세 1등입니다. 68.5조 원. 와, 갈수록 세금이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2등 어디입니까? 부가치세 2등. 자, 법인세 52.1조 원. 네, 그죠? 자, 이렇게 요즘에는 소득세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가치세가 이렇게 많이 내시는 줄 몰랐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물건에는 다 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2017년도 제일 최근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 실적만 보면 되겠죠, 그죠? 소득세 75.1조 원. 와,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2등 부가치세 67.1조 원. 그리고 법인세 59.2조 원. 이렇게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와, 소득세 많이 올랐다, 그죠? 소득세가 세율도 뭐 한 단계 더 생겼죠, 2018년도부터.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더 생겼죠, 그죠? 네. 부가치세는 여전히 10%. 법인세 증가율보다 소득세 증가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 국세 수입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조세 지출 현황 자료인데요. 제가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세 감면액이라는 게 있죠, 그죠? 국세 수입 총액. 국세 수입 총액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세를 걷어들인 총액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국세 수입 총액 2017년도에 265.4조죠, 그죠? 아까 앞에서 자료 비교해 보시면 2017년도에 265.4조, 그죠? 그리고 여기서 국세 감면액이 뭐냐면 이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뭐 예를 들어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소득공제 같은 걸 해주잖아, 그죠? 그럼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세금의 금액이에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 뭐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금, 뭐 자녀장려금 이런 것들. 결론 그거예요. 깎아주거나 아니면 돈을 돌려주거나 하는 금액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 감면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을 국세 감면액을 나눠버립니다. 네. 그러면 약 13%가 나왔죠, 그죠? 근데 항상 그 법에는 그 국세 감면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이 국세 감면 한도라는 게 뭐냐면 너무 방만하게 퍼주거나 아니면 감면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놔서 그걸 지켜라 라고 나라에서는 정해놨습니다. 그게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4.4%. 이 국세 감면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은 직전 상계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을 구하고 난 다음에 0.5%씩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2017년도에 이랬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가니까 당연히 이제 수입 총액은 꾸준히 늘죠, 그죠? 그에 따라서 감면액도 늘었습니다. 근데 감면 비율은 더 조금 낮아졌죠, 그죠? 네. 국세 감면 한도도 조금 낮아졌네요, 그죠? 네. 자, 그 2019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감면액이 좀 큽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면 수입 총액은 비슷한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면율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 이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국세 감면 한도가 1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버했어, 오버. 법에서 정해놓은 국세 감면 한도인데 사실 이거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근로장려금, 뭐 자녀장려금 제도가 뭐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죠?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뭐 또 추가적인 뭐 이유들 때문에 국세 감면액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 감면액이란 세금을 깎아주는 것 외에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세 감면액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오버가 돼버렸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따로 뭐 왈가왈부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또 정치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객관적인 자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료를 살펴봤고요. 다시 정리를 드리면 항상 국세의 수입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가장 큰 조세 수입을 얻었지만 현재는 역전돼서 소득세를 통해서 가장 큰 조세 수입을 얻고 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조세 지출 현황을 보면 국세 수입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그에 따라서 국세 감면액도 증가하여 왔다. 다만 2019년도 전망은 국세 감면 한도가 존재하나 그 한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뭐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내는 세금이 상당히 많죠, 그죠? 부가가치라는 제도가 참 그래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세 저항이 별로 없거든요. 조세 저항이라고 하면은 막 세금을 걷어들일 때 발생하는 그런 저항들. 막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뭐 부가가치세는 뭐 물건값에 그냥 붙여서 팔아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세금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키만스 채널의 오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